접속자 3명 제외하고 나머지 6명이 왔는데 숙제를 제대로 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제가? 아니 이번에 시험 범위 많다니까 얘들아. 니네가 더 잘 알잖아. 왜 이렇게 너무 불성실하게 자꾸 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희연아, 이유가 뭐예요? 뭐 한다고요? 긴장을 안 한 것 같다고요? 덜 한 것 같다고요? 성재는요? 빨리 말해. 우리 진도 나가야 돼. 빨리 말해. 진도 나가야 된다고. 뭐라고? 뭐라고 한 거냐? 내가 잘 못 들었다. 정신을 잘 못 차린 것 같다고요? 서현이는요? 서현이는 뭐 별거 없잖아요. 채점만 하면 되는 거였잖아. 근데 안 챙겨갔다. 아니 했는지 안 했는지 나는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내 눈에 본 게 아닌데요. 들고 오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연우는요? 다른 과목들이 영어에 그래요? 지민이도 왜 안 챙겨왔어요? 좀 꼼꼼하지 못했던 거. 효석이는? 그랬군요. 지금 대체적으로 저에게 주시는 의견들이 다 비슷비슷하네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좀 풀어진 것 같다. 좀 이제 세심하게 좀 확인을 못했다. 다 지금 공통된 의견이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 내가 잔소리를 안 해서 그런가요? 그러면 내가 질문을 좀 바꿔서 하죠. 혹시 시간이 없어서 못한 것들이 있나요? 지금까지 숙제 중에서? 오늘 검사할 숙제에서 혹시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 수행평가든 뭐든 여러 가지. 말씀하세요. 시간이 없어서 못한 거 있어요? 연 혹시 시간 부족해서 못한 거 있어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 그래? 이건이네요. 제가 뭐 늘 말하지만 그 수행평가 뭐 이런 거니 뭐니 뭐 해갖고 뭐 이해 못하는 거 아닌 거 알잖아. 내가 언제 수행평가 다 무시하고 언제 숙제 해보라고 했어. 내가 그런 얘기 한 적 없잖아. 그런 거 이해 못하는 거 아닌데 지금 전원 다 나한테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좀 정신이 해이해진 것 같다라고 얘기를 좀 하시네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 자, 저는 사실 우리 고2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이제 싫은 소리 최대한 안 하고 하려고 했는데 본인들의 의견이 다 똑같으니 뭐 어쩌겠어요. 어쩌겠어. 내가 또 여러분 공부시키고 긴장감을 주려면 악역을 해야 돼. 어쩔 수 없잖아. 본인들이 빠진 것 같다는데, 응? 정신이 나간 것 같다는데. 아휴, 그냥 말로 잘 하면은 잘 하면 안 될까? 고의인데. 제가 막 그렇게 막 이제 작년에 이렇게 한 것처럼 막 이렇게 할 생각은 없어요. 내가 늘상 말하는 거지만. 본인들이 빠진 것 같다고요? 네, 빠진 대로 하세요. 그냥 빠진 대로 하시고요. 대학 가지 마세요. 네. 굳이 제가 막 더 얘기 안 할게요. 네. 지금 여러분이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제일 바쁜 거 같죠? 저는 되게 좀 허망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우리가 매번 단톡방에다가 제가 이제 뭐 다음 시간에 뭐 하겠다 막 이런 거를 이제 공지를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께. 그럼 이제
그 공지를 하는 거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죠, 말 그대로. 그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다짐이에요. 저의 다짐. 그래, 다음번에는 최소 아이들에게 이걸 줘야지. 약속을 거는 거야. 내가 다음 시간에 준다라고 했는데 안 줘버리면 약속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렇잖아. 그래서 요거 모의고사 워크북 만들고, 이거 워크북 만들고, 여기 앞에 구문 분석하고, 이 구문 분석을 내가 한 32번인가까지는요, 내가 그 지지난주에 그 입원했을 때 했어요. 내가 그때 농담 삼아서 얘기했었잖아. 의사가 회진 돌고 있는데 여기다가 저기 뭐 닌겔 반을 꽂고, 여기 아직 멍이 안 났는데 닌겔 반을 꽂고 내가 이러고 있으니까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나보고 미쳤냐고 이러면서 의사가 회진 도는데 뭐하냐고, 지금 어제 수술했는데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나도 졸라 뭐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의사한테 죄송하다 하면서 이제 좀 참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너 잘못될 수 있으니까 이제 쉴 때는 쉬어라. 아예 알겠습니다. 의사 나가자마자 다시 했거든요. 지금 이렇게 내가 한 것들이 이유가 뭐냐. 아니, 시험 범위가 많으니까 얼른 작업을 해야 되잖아. 와서 도저히 할 시간이 없다라는 게 내가 계산상으로 이제 나오니까. 그러니까 저는 병원에 입원해서도 약속을 안 어기려고 했는데요. 되게 허망해요, 제 입장에서는. 나는 뭘 위해서 한 거예요? 나는 뭘 위해서 아파 뒤지겠는데 그렇게 한 거죠? 되게 허망하네요,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께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이제 가이드죠, 가이드. 학습을 뭐 좀 이렇게 해라.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지금 너네의 현재 성과가 이 정도니까 뭐 요 정도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대학 더 이상을 원한다면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던가 이런 가이드의 역할이잖아요, 저는. 근데 여러분, 가이드가 한번 가이드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본인이 하지 않는데. 그렇잖아. 이거를 무슨 뭐 작년에 너네 고등학교 1학년 때처럼 내가 소리 막 빽빽 지르면서,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고2 정도 되면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왜? 이제 너네도 이제 1년 동안 겪어봤고 이제 슬슬 입시나 이런 게 피부로 와닿아야 할 시기거든요.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공부를 해야 할 시기지. 아직까지도 막 외부의 어떤 자극에 의해서 나 숙제 안 해가면 로이쌤한테 혼나니까 이런 걸로 무슨 초등학생, 중학생도 아니고 그런 자극에 의해서 여러분께서 학습을 이어나간다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너네가 대학생이 됐어요, 나중에. 그럼 너네 대학생 됐을 때 누가 너네를 갈궈주는데? 누가 너네를 갈궈요, 대학생을. 니들이 알아서 하는 거. 얼마나 힘든데. 그걸 알고 있으니까 굳이 저는 막 어떻게 강제성을 두고서 이렇게 대하고 싶지는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게 지속이 되니까 지금 언제였죠? 제가 이제 입원하기 전이 이제 3월 29일, 그때가 우리가 이제 입원하기 전 마지막 수업이었는데, 그때 근데 왜 수요일이라고 써있죠? 수요일날 우리 수요일 수업이 아닌데. 아무튼간. 네, 그래서 저 입원하기 전 마지막 수업, 그때 이후로는 지금 숙제가 된 일이 그냥 뭐 한 번도 없어요. 전원 다 해온 일. 오늘은 한 명도 안 돼 있고요. 참 좀 그래요, 좀 마음이. 그러니까 이제 막 숙제도 똑바로 안 해오니까 화가 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좀 허탈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것들이 다 의미가 없구나라는 느낌? 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 쓰는 일이 있으니까 이런 실망감이 드는 거겠죠. 그렇죠? 이 실망감이 없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저는 그 방법을 알아요.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가 여러분을요, 좀 이제 소위 말해서 내 새끼다, 약간 이런 이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해왔었는데 그 마음을 버리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실망감을 가질 이유가 없겠죠. 네가 공부를 제대로 안 해? 네가 엿대는 거지 뭐. 그냥 정말 딱 이해관계로만 접근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걸 원하세요? 그렇게 할까요, 앞으로? 그래서 막 앞으로 그렇게 대할까? 정 주지 말고 내가 정말 딱 룰대로만 하는 거야. 룰대로만.
숙제 안 해왔어? 응, 이렇게 해. 단어 통과 못했어? 응, 이렇게 해. 그냥 룰대로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 뭐 입시 상담 좀 해주세요. 지금 상담 기간 아니야? 나중에 상담 기간이면 그때 신청해. 룰대로만 하는 거죠. 연목씩 걸어가네요. 저한테. 너무 정없잖아. 우리가 그런 사이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도 1년을 같이 했는데. 여러분 저기 뭐야, 제가 너무 뻔한 말인데요. 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하고 있는 학습들, 뭐 각종 학교에서 생활하는 것들, 그거 갖다가 이제 그것도 못 참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늘 말하지만 그걸 왜 몰라요? 아니 나는 학창 시절 안 겪어봤냐? 나는 공부를 안 해봤냐? 다 해봤잖아 나도. 그게 힘들다는 걸 왜 몰라요 내가? 다 이해합니다. 근데 어떻게요? 시험 범위가 많은 걸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잖아. 결국엔 해야 되는 일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죠. 이 모든 것들이 누굴 위해서예요?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공부를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하나요? 아니에요.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을 위해서 하나요? 뭐 나한테 안 혼나려고 공부합니까? 아니잖아.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뭐 자기 나름의 뜻이 있어서 공부를 하는 거지. 뭐 누구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인을 위해서입니다. 본인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정말 좀 진지하게 좀 공부에 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제 막 여러분을 막 터치하고 무슨 이 터치라는 말이 이제 좀 오해할 수 있는데 내가 뭐 너네를 때린다 이런 건 당연히 아니고, 내가 여러분한테 막 뭐 예전처럼 막 소리 막 빽빽 지르고 막 똑바로 하네 이러면서 막 이런 강제성으로 여러분의 학습을 독려하고 싶진 않아요. 이제는 알아서 해야 할 나이잖아요. 이젠 그 정도 짬 됐잖아. 그죠? 본인들이 풀어진 것 같아요? 저한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본인들이 풀어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뭐 면담을 요청한다면 얼마든지 해줄 수는 있겠지만 마음을 좀 다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이제 하는 얘기가 여러분에게 뭐 얼마나 이제 동기부여가 될지는 이제 잘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단순해요. 제가 이제 작년에부터 이제 저랑 이제 내신 대비를 이제 하셨던 분들은 제가 이제 종종 얘기하는 걸 이제 뭐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결국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과정은 얘를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일을 고작 이거 하나 얻자고 지금 계속 우리가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대학을 왜 가는 줄 알아요? 취업을 위해서? 무슨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니에요. 이거랑 아예 관련 없어요. 대학이랑 이건 아예 관련 없어요. 아예. 한 1% 정도 관련성이 있을 수 있어요. 1% 정도. 근데 대부분은 관련이 없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대학을 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요겁니다. 이게 대학을 가야 되는 이유예요. 인식, 인맥,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제 어떤 게 이제 되는 거냐면요, 인지가 생겨요. 인지. 3인이네요. 3인. 무슨 말이냐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가장 큰데요. 대학을 가야 되는 이유는요, 여러분 제가 대학 어디 나왔는지 아무도 모르시죠? 그렇죠? 왜? 저는 얘기를 안 해요. 선생님들도 내가 대학 어디 나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마 내 주변 사람들 중에서 내가 어느 대학 출신이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 우리 가족이랑 내 찐친들, 그리고 원장님 정도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원장님은 알아야 돼요. 왜냐면 이제 교육청이 신고를 하면 졸업증명서를 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알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거 제외하고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는 학벌로서 여러분한테 뭔가를 이렇게 접근하고 싶진 않았어요. 야, 내가 이 정도 대학 다니니까 내가 하는 말이 맞다, 이렇게 접근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거는 이제 나의 실력이 아니라 나의 학벌로 내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잖아.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심플하게 말할게요. 스카이의 바로 아래 대학 요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딘지는 말 안 할게요. 근데 굳이 이런 거를 내가 막 표방하고 싶진 않다고. 근데 생각을 해봐.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선생님 대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아, 나 저기 어디 지방에 어디 지자대 나왔어.
이렇게 나왔다고 쳐볼게. 내가 수업하는 방식은 똑같거든? 근데 여러분이 날 바라보는 어떤 인식은 달라져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지도 대학교 제대로 못 나온 주제에 뭘씨 누굴 대학 보내겠다고 뭐 상담하니 뭐 가르치니 뭐하니 이런 생각을 니네가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하겠지만 그 생각이 내가 학생이라면 들 것 같은데요? 내가 학생이라면? 근데 예를 들어서 쌤 대학교 어디 나왔어요? 나 서울대 나왔어. 이러면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거야. 일단 선생님이 하는 말은 무조건 다 맞아. 이렇게 된다는 거죠. 나는 똑같이 하거든. 나는 똑같이 하는데 내 출신 대학이 어디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날 바라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인식이에요. 대학을 나와야 되는 이유. 요겁니다. 두 번째, 인맥이죠. 제 친구들 중에서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을 나온 친구가 몇 없거든요. 내가 지금 진도 나가기도 이렇게 빡빡해 죽겠는데 지금 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잘 들어주세요. 제 친구가 두원공대를 이제 다녔었어요. 이제 3년제 전문대입니다. 근데 이제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대학 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이 친구한테 이제 대학 생활을 듣는 거랑 내가 대학 생활하는 거랑 너무 괴리감이 큰 거예요. 똑같은 이게 둘 다 대학생이잖아. 근데 이렇게 생활이 다를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괴리가 큰 거예요. 어떠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대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어땠냐면요. 이제 외부 강사 초청해서 이렇게 강연 같은 게 오거나 아니면 교수님이나 선배님들이 이제 해주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얘기들의 골자는 다 똑같아요. 그 골자가 뭐냐면 다 이겁니다. 너네가 앞으로 이제 졸업을 하면은 이 사회를 이끌어갈 리더들이자 엘리트들이다. 그러니까 너네는 이런 마음과 이런 사상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보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내야 된다. 라는 걸 계속 마치 주입식으로 하듯이 그런 거를 계속 전달합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배우거든요. 근데 내 친구의 대학생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거 1도 없어요. 진짜. 내가 어떤 특정 대학을 비하하려고 하는 뭐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있는 사실을 말하는 것 뿐이에요. 있는 사실을. 내 친구가 이제 그 강의를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일단 90%는 다 잔대요. 그리고 이제 다 이제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술 마시러 가는 거야. 대학을 사실상. 그러니까 뭔가 이제 나의 어떤 사상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발전되는 것도 없고 그리고 좀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다 어차피 그 사람이거든요. 다 비슷한 부류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될 수도 있지만 소위 말하는 좋은 인맥이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요. 상당히 낮아요. 실제로 제가 대학에서 정말 친했던 선배들이 있거든요. 그 선배들이 이제 다 의대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인턴하던 시절이었어요. 그 선배들이. 지금은 다 각종 대학에서 전문의를 하고 있어요. 각종 대학에서. 그러면 이런 이제 인맥이 아주 유용합니다. 최근에 나 수술할 때를 비롯해갖고 뭐 이렇게 연락 딱 하면은 어떻게 해라 다 알려줘요. 다 알려줘. 얼마나 편한데. 이런 것들. 저기 뭐 이제 이제 후배는요. 저기 목동에 있는 모 고등학교에서 지금 이제 그 영어 교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걔한테 이제 내가 시험 요즘에 경향성은 어떠냐 막 이런 거를 물어보기도 한다든가. 이건 이제 조금 구체적인 거지만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냥 간단한 그냥 술자리 같은 데서 만나서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석에서.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해도요. 벌써 이야기의 퀄리티가 좀 다르다라는 게 좀 많이 느껴지죠. 그게 바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인맥.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이제 뭐가 바뀌게 되냐면요. 나의 사상이 바뀌어요. 인지가 바뀌는 거죠. 인지가.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대학을 가는 목적은 뭐냐? 취업, 돈 많이 벌자,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아니에요. 이거랑은 관련 없다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대학교 나오면 여러분 취업이 무조건 돼요? 돈 많이 벌어요? 잘 먹고 잘 살아요?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거랑 관련 없어요. 중요한 건 뭐다? 이거야 이거. 요게 대학을 나와야 되는 이유예요. 이게 얼마나 유지될까요? 너네 죽을 때까지. 아니 너네 죽고 나서 이게 유지가 돼요. 평생 가요. 평생 가는 꼬리표예요. 평생 가는 꼬리표. 이거를 제가 언제 깨달았냐? 제가 되게 빨리 깨달은 편이거든요. 내가 이걸 언제 깨달았냐? 20살 6월인가 7월인가 그때쯤에 깨달았어요. 저는 되게 빨리 깨달은 거거든요. 원래 저는요 이런 말하면 좀 뭐한데 저는 원래 대학 갈 생각이 없었어요. 원래는. 근데 20살 때 이걸 깨달았어요. 되게 무섭다라는 느낌을 많이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까요? 여기서 알만한 분은 아시겠지만 20살 때 제가 회사를 다녔거든요. 대학을 안 다녔어요. 근데 이제 회사 생활을 하는데 돈도 꽤 많이 벌었어요. 당시에 한 200만 원 벌었거든요. 월급을. 20살이면 지금 16년 전인데 거의 너네 응애 하던
나던 그 시절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최저 시급이 3,500원인가 그랬어요. 지금의 반도 안 되잖아요. 근데 당시에 내가 20살인데 월 200만 원을 벌었단 말이야. 돈 많이 버는 거잖아. 그렇죠? 너네랑 2살밖에 차이 안 나요. 근데 그래서 이제 당시에 처음에는 생각을 했던 게 이 정도면 굳이 대학을 나올 필요가 있나? 내가 계속 이렇게 돈 잘 모아갖고 어차피 뭐 20살이 돈 써봤자 얼마나 쓰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갖고 내가 여기서 승진하고 뭐하고 하면은 그럼 나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 생각이 딱 6개월 만에 깨졌다고요. 사회생활이잖아요. 회사 생활을 했으니까. 회사 생활을 하는데 주변에 있었던 이제 그 선배들 8살 많은 형님들이 있었는데 형님들이 나를 바라보는 인식이 어땠는 줄 알아요? 인식이 어땠냐? 얘는 이걸 당연히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 나를 나쁘게 봐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아들내미가 10살인데 내 아들내미가 미적분을 못 풀어. 당연히 못 풀죠. 그럼 내가 너 왜 미적분도 못 풀어? 이럴 수 있어요? 이건 당연히 모르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 인식이랑 똑같은 거라고. 우리 아들이 미적분을 못 푸는 건 당연한 거야. 이건 당연한 거잖아. 우리가 인식을 그렇게 갖고 있는 거잖아. 그들이 날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얘는 이걸 당연히 몰라. 얘를 무시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얘는 당연히 모르는 거야 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내 아들한테 수학을 미적분을 못 푸는 거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랑 똑같은 느낌이라고. 근데 나는 그거를 느낀 거죠. 일을 하면서. 그때 느꼈던 게 뭐였냐? 아, 되게 무섭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무섭다. 아, 내가 대학을 안 나오면 나는 평생 이런 인식 속에서 살겠구나. 라는 거를 그때 느낀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전환을 했습니다. 아, 대학 가야겠다. 이래서 가는 거구나. 아, 이래서 대학을 가는 거였구나. 내가 뭐 취업이니 뭐니 진짜 단편적으로 생각을 했었구나.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이 느끼게 된 거죠. 초창기 때, 강사생활 초창기 때는요, 제 대학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학생들한테. 왜냐면은 마치 이게 나의 어떤 하나의 무기였어요, 무기. 어떤 무기였냐? 그때는 강사 초창기 때 내가 뭘 할 줄 알겠어요. 진짜 지금에 비하면은 실력이 훨씬 낮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학생들에게 믿음을 주려면은, 대학교 이름 시원하게 공개하고, 야, 나 이 정도 대학 나왔으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이게 나는 일종의 하나의 나의 이제 무기였죠. 근데 이게 슬슬 안 먹힌다라는 게 좀 느껴지기도 했고 반대로. 그리고 또 어떤 걸 느꼈냐면은 나는 그 대학 네임을 제외하고는 나는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심지어 내세울 만한 대학도 아니에요. 무슨 내가 뭐 서울대 나오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생각을 이제 바꾼 거예요. 그럼 온전히 나로서,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정말 이제 어떤 학벌이나 이런 거에 의존하지 말고 나라는 사람 자체를 인정을 받자. 그래서 내가 이 시간 이후로는 절대로 내가 대학 이름을 안 밝히겠다. 그래갖고 저는 그때가 26인가 그랬는데 그 이후로는 저는 대학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학생들한테.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이제 혹시라도 선생님들한테 얘기하면 이렇게 이 소문이 새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한테도 얘기 안 했습니다. 지금 우리 학원에서도 아까 말했죠. 원장님 제외하고 아무도 몰라요. 선생님이나 뭐 이제 되게 친한 선생님들 많거든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그 친한 선생님들한테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네. 왜냐면은 어떻게든 얘기가 나갈 수 있고 내가 마치 그걸로 나를 포장하는 것 같으니까 저는 이제 그게 싫었던 거죠. 그런 이유가 있어요. 어찌됐든가.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위해서 이 평생 따라가는 꼬리표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한 방에 못 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대학을 갔는데 진짜 농담이 아니고요. 돈 10억을 준다 해도 저는 다시는 그때 시절로 가고 싶진 않아요. 왜?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너무 힘들었고. 내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 그냥 첫 해에 수능 잘 봤을 때 그냥 그때 모든 상황을 무시하고 그냥 대학 갈 거야. 이 생각이 나중에 들더라고요. 나중에. 근데 이제 뭐 이미 지난 일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이 부디 고생하지 않고 대학을 갔으면 좋겠어요. 고생하지 않고. 그러면은 그 고생을 안 하려면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지금 고생해야 돼요. 지금 고생해야 돼요. 그리고 20살 때 니네가 성인이 됐을 때 얻게 되는 그 고생이랑 지금의 고생은요. 천지 차이일 거예요. 천지 차이. 지금은 여러분이 알 수 없죠. 느낄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때 가서 느끼기에는 사실 조금 늦어요. 그리고 너무 힘듭니다. 막막해요.
막막해.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거 언제 하지? 근데 그렇다고 나를 다 잡아줄 사람도 없어요. 그때는 없어. 굳이 따지면 부모님의 잔소리 정도. 근데 그건 다 잡아주는 멘트가 아니라 나에게 하는 그냥 잔소리다 이렇게밖에 안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과의 사이는 더 안 좋아지고 계속 트러블 생기고 이런 것들이 하고 있는 거죠. 제일 깔끔한 게 뭐냐? 그냥 여러분 지금 하는 거 열심히 해서 그냥 대학 한 번에 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깔끔해요. 제일 쉬운 루트예요. 근데 여기까지를 보통은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 못하죠. 부모님이나 아니면 다른 어른들이.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얘기하는 거야? 나중에 잘 되면 대학 가야 돼. 그냥 이 정도로 그냥 얘기하고 퉁쳐버리는 거죠. 이 정도로 그냥 퉁치는 거죠. 네. 제가 이제 이거를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께서 이 점을 반드시 느끼고 니네가 스스로 공부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거예요. 저는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오늘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또 한바탕 얻어치고 다음 시간 숙제 똑바로 해 하면서 막 소리쳤으면 잘해볼 거예요 아마 다음 시간에. 근데 저는 그걸 바라진 않는다고요. 새삼스럽게. 그러니까 여러분 잘해서 열심히 해갖고 성과 잘 받으시고요. 나중에 좋은 대학 가서 저한테 자랑도 좀 하시고 내후년이겠죠? 내후년에 대학교 다 발표 나서 자랑도 좀 하시고요. 그리고 저한테 선생님 저 어디 붙었어요? 술 한잔 사주세요. 하면서 연락도 하고 그럼 이제 연초마다 내가 맨날 졸업생들이랑 맨날 술 먹는단 말이야. 올해도 벌써 한 10대 번 먹었는데 그래서 아무튼 술 한잔 얻어먹고 나한테 그리고 이제 대학 가고 재밌게 생활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졸업한 애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걔네들이 고등학교 1, 2학년 때 맨날 했어요. 매번 얘기하는 똑같은 레파토리예요. 여러분도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얘기가 너무 길었네요. 자,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자료부터 좀 볼게요. 오늘 또 오늘 줄 것도 많은데 아유 이 자식들 벌써 짜들도 안 하고. 자, 펜 안 주고. 자, 뒤로 좀 주세요. 분석서도 그 다음에 유의어도 드릴게요. 단어는 지난번에 다 드렸었죠 제가. 그 다음에 변형 문제 드리겠습니다. 스틱라이트 9강 드릴게요. 자, 그래서 원래 하나 더 남았나? 혹시 하나 남냐? 변형 문제? 네, 나는 하나만 주고. 너도 받았어? 자, 그 다음에 답지도 드릴게요. 하나, 둘, 셋, 그다음에 마지막 10강 변형 문제. 자, 그 다음에 10강 마지막 답지 드릴게요. 자, 드릴 거 다 드렸습니다. 아유, 씨. 벌써 9시 7분이잖아. 자습니다. 20번부터 갈 건데, 지난번에 쌤이 말했다시피, 이번 주 금요일 날에도 좀 지난번과 같이 보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이거 좀 참고하시고. 그래서 총 17개 지문입니다. 17개 지문 남았는데,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이게 마무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하루에 한 대여섯 지문은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20, 21, 22, 23, 24, 그 다음에 29번 정도까지는 진도를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목표를.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빠듯하겠죠. 그죠? 그래서 아마 근데 혹시 오늘도 10시에 뭐 있는 사람 있나요? 아이고 10시에 있어요? 그러면은 희원이는 10시에 일단 가셔야 될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음 주 월요일에 진도가 끝나도 빡빡해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래서 29번까지는 아니고 24번까지를 목표로 잡을게요. 왜냐면 어차피 금요일 날에 우리 보강을 하면은 그때 좀 진도 많이 나갈 수 있으니까 그때 일단 최대한 많이 하고 오늘은 한 24번 정도까지 한번 목표로 해보자.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자, 얼른 가봅시다. 20번 볼게요. 혹시 저번에 아파하고 나서 못 그거는 올려놨어요. 네, 그거는 들으시면 돼요. 자, 20번부터 볼게요. 분석서랑 자습서 둘 다 펴주시면 됩니다. 분석서에 있는 것도 읽으면서 갈게요. 자, 분석서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요지가 나와 있네요. 뭐라고 나와 있는지 읽어볼까? 원치 않는 일을 해야만 할 때 수용적인 태도를 갖춰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요지문이 그 분석서 보면 맨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자,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어법 및 사술형이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내용적인 측면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워크북도 제가 최대한 간소화했습니다. 워크북을 일단 넣긴 넣었는데 해석이나 이런 거 다 뺐고요. 빈칸 부분 잠깐만 처음에 순서 넣었다. 순서. 그래 순서 문제 그 다음에 어디 빈칸 문제 딱 요 정도만 해갖고 딱 4개? 파트 4개 정도 넣었던 걸로 기억해요. 어법이니 서술형이니 뭐 이런 거 다 빼고. 자, 보겠습니다. 첫 문장부터 더비교급 나왔네. 자,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 하는 거죠. 자, 사람들이 have to do unwanted things. 그러니까 원치 않는 일을 더 많이 해야 할수록 the more chances. 가능성이 더 높아진답니다. 어떤 가능성? 대절 이할 가능성이요. They create unpleasant environment for themselves and others. 자기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들이 불편한 환경을 만들 가능성이 더 커진답니다. 자, 첫 문장 읽었는데 다시 한번 파악해 볼게요.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일을 더 많이 할수록 내가 하기 싫은 일, 쉽게 말하면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더 하면 할수록 나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불편한 환경을 만들 가능성이 커진대요. 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불편한 환경을 만든다. 이게 무슨 말일까? 내용을 볼까요? 자, if 내용 보겠습니다. If you hate the thing you do, 너가 하는 그 일을 너가 싫어한다면, 하지만 have to do it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야 한다면요. 지금 딱 여러분 상황이죠. 시험 공부 너무 하기 싫어. 하기 싫지만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딱 그겁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you have choice. 너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선택지가 있냐면 between hating the thing. 그것을 싫어한다는 것 그리고 something that it needs to be done. 어쨌든 그것이 완료될 필요가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 이거 사이에서 선택권을 가질 수가 있답니다. 내가 너무 시험 공부하기 싫어. 그러면 뭐야? 그 시험 공부가 싫어 라는 것 이거랑 뭐 싫지만 어쩌겠어 해야지 뭐 라고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이에 선택사항이 있다는 거죠. 됐어요? 싫어만 할 거냐 아니면 싫어도 할 거냐 쉽게 말하면. 됐어? 이 선택사항이 있답니다. 자, either way 어느 쪽이든 간에 you will do it. 넌 그걸 할 거래요. 어느 쪽이든 할 거래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진짜 졸라 하기 싫다 하면서 계속 이제 워크북 푸는 거야. 이거랑 그 다음에 그래 결국에는 뭐 나도 차고 하는 일인데 해야지 뭐. 그래 까짓 거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했어. 하자. 이렇게 하는 거. 어쨌든 할 거라고. 어쨌든 할 건데 마음가짐은 좀 다르겠죠. 그렇죠? 한번 볼까요? Doing it from place of hatred. 자, 증오의 영역으로부터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지금 여기 주어 부분에서 나온 건 뭡니까? 아까 선택사항에서 hating the thing. 요거에 대한 예시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것을 싫어하는 거. 자, 그럼 다시. 증오의 영역에서 그것을 하는 거 will develop hatred. 증오를 발전시킬 거예요. 증오를 키울 거라고요. 어떤 거에 대한 증오냐? Towards the self and others around you. 너 자신 그리고 너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증오를 키우게 될 거랍니다. 자, 그에 반해서 doing it from the place of acceptance. 이번에는 받아들이는 영역인 거죠. 수용의 영역에서 그것을 하는 것은 will create compassion. 연민을 불러일으킬 거예요. 어떤 연민이냐? Towards self.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을 일으킬 거고요. 그리고 allow for opportunity. 자, 기회를 허용할 거랍니다. To find a more suitable way of accomplishing the task. 그 과업을 성취하는 것에 더 적합한 방법을
찾을 기회를 허용하게 될 거랍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지금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 무슨 말이냐면 그래 알았어. 자, 그러니까 너가 정말 죽었다 깨나도 하기 싫은 일이 있어. 정말 원치 않는 일이 있어.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 해야 하는 일이 많아질수록 나 자신이나 내 주변에 뭔가 불편한 환경을 만들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첫 문장에서 얘기했잖아. 그래서 예시로 말한 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말한 게 정말 하기 싫은 일이 있는데 근데도 해야 돼. 그러면은 아 진짜 막 하기 싫은 상태로 아씨 막 이렇게 할까? 아니면 그래 기왕 할 거 뭐 좀 열심히 재밌게 해보자 이렇게 할까? 이 이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간 그 일을 하게 될 거라고. 근데 이제 아 정말 하기 싫어 죽겠어 하기 싫어 죽겠어 계속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하기 싫어 죽겠다라는 이 마음 자체가 계속해서 커진다라는 거겠고요. 그리고 그래 가지고 하자 하는 마음을 가진다면은 그러면은 아유 나 참 불쌍하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더 효과적으로 끝낼 수 있지 하는 그런 기회를 그런 방법을 찾을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겠죠. 결국에 마음가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는 걸 계속해서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if you decide 너가 만약 결정한다면요 to accept the fact 어떤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어떤 사실이냐 that your task has to be done 아 그냥 너의 일이 행해져야만 하는 일이구나 라는 그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면 결국에 긍정적인 마인드 쪽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렇다면 start from 뭐로부터 시작하랍니다. recognizing 인식하는 것으로 시작하래요. 뭘 인식하는 거? 대절을요. Your situation is a gift from life 너의 상황이 그냥 삶으로부터의 선물이구나. 이거를 먼저 인식하라는 거야. 즉 무슨 말이야?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 아 그래 이게 결국에는 삶이 나에게 주는 어떤 일종의 선물이야. 이런 시련을 줘서 내가 이 시련을 잘 겪어내면은 내가 나중에 큰 사람이 되겠지. 이것만 잘 견뎌내면 내가 정말 좋은 훌륭한 사람이 되겠지. 그냥 이 상황도 즐기자. 이런 걸로부터 시작을 하라는 거겠죠. 이렇게 하면 will help you to see it. 너로 하여금 그것을 여기게 도와줄 거래요. C, A, as B거든요. A를 B로 여기다 해요. 자, 그것을 어떻게 여기게 만드냐? As a lesson in acceptance. 수용에 있어서 교훈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도와줄 거랍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이 결국 나 잘 되자고 하는 거야. 그래, 인생의 교훈이다. 이렇게 그냥 잘 받아들이자. 그냥 이겁니다. 됐나요? 어려운 내용 없잖아. 결국 핵심은 뭡니까? 네가 원하지 않는 일이 있어. 근데 이걸 해야만 돼.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자고요. 수용적인 태도. 억지로 하기 싫어. 졸라 하기 싫어.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싫다라는 부정적인 감정만 남게 된다고. 그렇게 해봤자 결국 본인에게 도움될 거 없잖아요.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인데. 어차피 해야 되잖아 지금.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기왕 해야 되는 거라면 그냥 수용적인 태도로 잘 받아들이고 진행을 하자라는 게 이 글의 요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대입항으로 내기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빈칸이나 이런 것도 나빠 보이진 않네요. 넘어갈게요. 21번 갑시다. 자, 21번 질문. 요번에도 이제 저기 분석서에 보면 주장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실행하라 라고 나와 있네요. 완벽하지 않아. 그래도 일단 하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Everyone, 여기서 then은요, has예요. has. 알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has heard the expression. 그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다. 경험으로 말하는 거야. 어떤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냐면 이 표현을 들어봤대요. Don't let the perfect become the enemy of the good. 자, don't let. let이라는 거 내가 해석하는 법 예전에 알려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해주자면요. 둘 중 하나입니다. 내버려두다. 아니면 허용하다. 둘 중 하나를 해석하면 돼요. let을 해석할 때는 내버려두지 말라고요. let 뭐 우리 잘 알다시피 사역동사니까 목적어 동사 한 명 나왔죠. 자, 그래서 완벽함이 좋은 것에 적이 되게끔 내버려두지 마라 라고 나왔거든요. 자, 봐봐. 완벽함이라는 거는 완벽하다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표현으로 많이 쓰죠. 그렇죠? 완벽하다라는 거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완벽성을요 좋은 것에 적이 되게끔 하지 말래요. 좋은 거. 그러니까 완벽함이라는 게 좋은 것의 좋은 것의 적이 아니잖아 원래는. 그렇죠? 근데 좋은 것에 적이 되게끔 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래 이제 설명은 나와 있는데 미리 말하자면 제가 여기서 말하는 완벽함이라는 거는요 그릇된 완벽주의를 말하는 거야. 그릇된 완벽주의. 그릇된 완벽주의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하면 된다라는 말 들어봤어요?